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심장부에서 드디어 세상이 놀랄 장면이 공개되었다. 카이는 지난달 31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KF-21 보라매의 양산 현장을 최초로 공개했고, 이는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다. 첨단 자동화 조립 라인에서 실제 전투기가 하나하나 태어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숨을 멈게 만들 정도였다. 세계적인 방산 강국 미국조차 완전한 수준으로 구현하지 못한 자동화 공정이 한국 땅에서 가동되는 순간, 한국은 또 한 번 전 세계 군사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 공정은 정밀성과 속도를 동시에 잡아내며 단순한 시제품이 아닌 본격적인 실전 배치용 전투기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야말로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가 동시에 빛을 발한 역사적 장면이었다. KF-21은 2020년 시제기 최종 조립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시험 비행을 마치고 곧바로 양산 단계로 들어섰다. 통상 선진국들이 20년 가까이 걸리는 과정을 절반 이하로 단축한 이 기록은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쾌거였다. 현재 조립 중인 양산 2호기는 2026년 대한민국 공군에 인도될 예정으로 실전 배치까지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다. 단순히 빠른 속도만이 아니라 정교한 품질 관리와 세계적 수준의 안전성을 함께 보장하며 진행된 이 과정은 한국 방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신호탄이었다. 이 소식이 공개되자마자 국내외 언론은 일제히 집중 조명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언론은 놀라움과 동시에 희망 섞인 반응을 내놓았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인도네시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KF-21 기술 이전을 여전히 바란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현지에 이미 전투기 경납고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과의 협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지만 실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며 신뢰를 잃었고 기술 이전 규모 또한 축소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실제 현지 조립과 생산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짙게 깔려 있었다. 한국 내부의 시각은 달랐다. 이미 여러 차례 국내 언론과 군사 전문가는 한국은 독자적으로도 충분히 KF-21 개발을 완수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경계했다. 더욱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KF-21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선택지를 더욱 넓히고 있었다.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에 눈을 돌려 프랑스 라파를 도입하거나 튀르키예 전투기 사업에 접근하는 사이 한국은 오히려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손에 넣고 있었다. 이처럼 한국의 행보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전략적 기민함을 보여주었다. 중동 군사 매체 아랍디펜스는 사우디,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여러 나라가 KF-21 도입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매체는 KF-21이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 완벽하게 호환되며 무엇보다 미국의 별도 수출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미국 무기를 도입할 때마다 까다로운 승인 절차에 발목 잡혀온 여러 신흥국들에게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왔다. 한국이 단순한 대체제를 넘어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KF-21 양산 공개 이후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늦은 후회와 조급함이 동시에 감지되었다. 과거 분담금을 내지 않고 다른 선택지를 기웃거리던 그들이지만 KF-21이 세계 시장에서 점점 영향력을 넓히자 이제는 다시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그러나 이미 주도권은 한국으로 넘어간 지 오래였다. 인도네시아의 지분율은 과거 20%에서 7.5%로 다시 5%까지 축소되며 사실상 상징적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제는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절대적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전 세계는 한국의 선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KF-21의 가치는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국가 전략 그 자체였다.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도입하려는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의 이름이 당당히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다. 이는 과거에는 미국, 프랑스, 영국이 독점하던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음을 상징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후발주자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자 전략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KF-21이 양산에 들어간 순간 세계 방산 시장은 새로운 주도국의 탄생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한때 KF-21 공동개발의 중요한 파트너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태도와 행동은 의문을 남겼고 한국과 국제사회 모두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가장 큰 문제는 분담금 납부였다. 인도네시아는 초기 협약에 따라 전체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연체와 미납을 반복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동개발 파트너로서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한국은 독자 개발 체제로 전환해도 무리가 없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21 현지 생산을 위해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분담금 미납과 더불어 불거진 기술 유출 사건은 결정적인 불신을 키웠다. 2024년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개발 자료를 무단으로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하려 한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수사 결과 20GB가 넘는 민감한 전략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며 양국 협력의 명분 자체가 흔들렸다. 결국 관련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첨단 기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증거로 남아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언론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려 했었다. 자국 공군 참모총장까지 나서서 KF-21 도입을 위한 경납고 마련 사실을 언급했지만 한국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국은 이미 분명한 원칙을 세웠다. 핵심 기술은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야 이전할 수 있으며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한국의 기술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자존심이자 전략적 선택이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인도네시아는 KF-21 참여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도 다른 나라 무기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 튀르키예 전투기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행보는 명백한 이중 전략이었다. 한국과의 협력은 유지하면서도 대치 옵션을 탐색하는 모습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일관성 부족을 드러냈다. 특히 한국산 KF-21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뒤늦게 조급함이 감지되었다. 새로운 수요국들이 줄지어 KF-21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KF-21 도입을 검토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인도네시아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과거에는 공동개발 파트너라는 지위로 당당히 기술 이전을 요구하던 나라가 이제는 그저 한국의 문을 두드려 기회를 다시 달라고 애원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아랍디펜스는 인도네시아의 지분율이 20%에서 7.5%, 다시 5%까지 줄어든 사실을 지적하며 이제 한국이 KF-21 사업의 주도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한국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지만 인도네시아에게는 뼈아픈 현실이었다. 신뢰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무기 K-39 천무다연장 로켓을 외상으로 도입하고 싶다는 보도까지 나오며 논란이 커졌다. 과거 KF-22 개발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무기를 외상으로 구매하겠다는 발상은 한국 내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안보 환경 강화를 이유로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면서도 재정적 부담을 핑계로 또다시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 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였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전략적 위치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었다. 한때는 공동개발 파트너라는 상징성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반대로 한국은 분담금 문제와 기술 유출 사건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개발을 이어가며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나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불안한 태도는 오히려 한국의 독자적 성공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았다. KF-21은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의존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독자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전투기 시장은 지금 격변의 한가운데에 있다. 프랑스의 라팔은 오랫동안 고급 전투기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지만 지나치게 비싼 유지비와 제한된 무장 호환 문제로 점점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인도는 2016년 라팔 36대를 87억 달러에 도입했는데 무장 호환을 맞추는 과정에서 수십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정치권과 이 사건은 언론에서 라팔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였다. 고품질을 강조하며 마케팅하던 프랑스 전투기가 실제 운용 단계에서 과도한 비용 부담을 안긴 것이다. 반면 한국의 KF-21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첨단 AESA 레이더, 전자전 장비, 다양한 국산 무기와의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했다. 개방형 아키텍처로 제작되어 무기 통합과 업그레이드가 자유롭고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장거리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까지 탑재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었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선택지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운용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나라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었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예산 제약이 큰 신흥국들까지도 KF-21을 주목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런 특성은
인도 시장에서도 주목을 끌었다. 인도는 현재 114대 규모의 신규 입찰을 추진 중인데 과거 라팔 도입 과정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인도 언론은 이미 KF-21이야말로 자주방위와 비용 효율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가격은 합리적이면서도 성능은 라팔에 버금가고 장기적 업그레이드 가능성까지 갖춘 전투기라면 인도 입장에서는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특히 무기 호환성 측면에서 KF-21은 미국, 유럽, 한국산 무기를 모두 통합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해 과거 수억 달러를 들여도 맞추기 어려웠던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세계 주요 군사 매체들도 이러한 흐름에 주목했다. 아랍 디펜스는 왜 사우디가 라팔이 아닌 KF-21을 선호하는가? 라는 기사에서 KF-21이 라팔과 맞먹는 성능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며 유지비까지 낮다고 분석했다. 인도가 겪었던 라팔 도입의 문제점을 사례로 들며 KF-21이야말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단기적 판매 마진만 추구하는 프랑스제 전투기와 달리 KF-21은 고객 맞춤형 협력과 기술 공유까지 고려한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한국의 차별화된 방식이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KF-21의 글로벌 파급력이다. 아직 양산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중동, 남아시아, 유럽 등에서 연이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국가는 KF-21이 라팔의 강세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특히 인도가 추진하는 MMRCA 2.0 사업에서 KF-21이 다크호스로 급부상하며 프랑스의 독점 구도에 균열을 내고 있는 모습은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세계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KF-21의 성장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전략적 사고와 실행력이 만든 결과였다. 한국은 개발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가격, 성능, 유지비, 무기 호환성을 철저히 설계했다. 이는 단순한 국산 무기 개발을 넘어 세계가 필요로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의 산물이었다. 이제 KF-21은 더 이상 한국만의 전투기가 아니었다. 전 세계가 선택할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며 시장 질서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움직임은 KF-21 프로젝트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만들었다. 중동 최대의 군사 수요국이자 석유 부국인 사우디는 수백 대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수요를 안고 있으며 과거에도 전투기 도입을 통해 세계 방산업계의 판도를 뒤흔들곤 했다. 이번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중국은 J-31을 내세우며 수출 협상을 추진했고 프랑스는 라팔 200대 계약서를 거론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영국의 BAE 시스템즈는 유로파이터 타입은 추가 도입을, 미국 보잉은 F-15EX 판매를, 러시아는 수호이 35와 수호이 57을 내세우며 총력전을 벌였다. 심지어 튀르키예는 자국의 TFX 공동 개발을 제안하며 사우디에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나 최근 중동 언론들은 한 목소리로 최종 승자는 한국의 KF-21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사우디가 KF-21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만은 아니다. KF-21은 이미 실전 수준의 AESA, 레이더, 첨단 전자전 장비, 공대공 및 공대지 작전 능력을 확보한 검증된 기체다. 동시에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비전 2030 전략, 즉 국방 자주화와 산업 다각화의 방향성과도 완벽히 맞아떨어진다. 한국은 단순히 기체를 판매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현지 조립 생산 협력과 기술 이전 패키지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우디가 원하는 자국 내 산업 육성과 한국이 추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이었다. 만약 이 협력이 현실화된다면 사우디는 KF-21을 단순히 전투기 구매 차원에서 끝내지 않고 6세대 전투기 개발 준비 과정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맞이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과 사우디는 6세대 전투기 공동 연구 개발 논의까지 나아가 있으며 위성과 통신 기술을 포함한 미래전 패키지 협력을 협의 중이다. 한국이 제안한 것은 단순히 하늘을 지배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우주와 네트워크를 결합한 차세대 공중전 패러다임이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세계 최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국의 군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선택이었다. 사우디의 전투기 구매 규모는 언제나 세계 최대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과거에도 전투기를 수백 대 단위로 들여오며 계약액이 수십조 원에 달한 바 있다. 이번 KF-21 도입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최소 300억 달러에서 최대 400억 달러, 하나로 43조 원에서 58조 원을 넘는 초대형 계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거의 60조 원에 달하는 계약이라고까지 분석하며 단일 전투기 수출로는
세계 방산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한국은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단숨에 주도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은 중국을 크게 뒤흔들었다. 지금까지 중국은 KF-21 일반 쪽짜리 스텔스기라며 조롱하고 심지어 전투기라는 이름조차 아깝다고 비아냥댔지만 최근에는 중국 내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중국의 한 군사 매체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KF-21이라고 평가했고 이 내용이 담긴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중국 SNS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만큼 KF-21의 존재감은 중국의 항공 전략을 정면으로 흔드는 변수가 된 것이다. 중동에서 중국산 전투기는 잇따라 외면을 받고 있었다. JE-20, JF-17 등은 가격은 저렴했지만 유지비와 신뢰성 문제로 사우디, UAE, 카타르 등 주요국에서 도입이 좌절됐다. 반면 한국산 KF-21은 아직 양산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중동, 남아시아, 유럽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다. 특히 사우디가 KF-21을 차세대 전력으로 고려한다는 사실은 중국 방산업계의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전략적 모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제 글로벌 방산 판도는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KF-21 프로젝트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UAE는 과거부터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 전략적 다변화를 모색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이미 한국의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2와 다기능 레이더를 비롯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발사대 등을 도입하며 양국 간 방산 협력이 구체적으로 진전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KF-21은 단순한 구매 대상이 아니라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을 통해 UAE가 미래 국방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상회담에서 UAE가 인도네시아 대신 KF-21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방위사업청은 즉각 부인했지만 폴란드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는 아랍에미리트 측 고위 정보원을 인용해 실제로 한국의 서한이 전달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은 군사 관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UAE의 진심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었다. 단순 구매가 아닌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드러냈다는 것은 KF-21의 전략적 가치를 UAE가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를 증명한 것이다. 한국과 UAE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전투기 논의는 그 협력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UAE는 국방 예산을 2029년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수 무기 체계를 해외에서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한국은 바로 그 공백을 채울 최적의 파트너로 부상했다. KF-21의 기술력, 합리적 가격, 그리고 신뢰성 있는 협력 태도는 UAE의 전략적 선택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였다. 최근 한미 간 고위급 회담에서 KF-21과 FA-50을 포함한 한국산 전투기 수출 가능성이 논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미국은 자국의 동맹국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경쟁 관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협력과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FA-50은 이미 아시아와 유럽 여러 나라에 수출되며 성과를 입증했고 KF-21은 차세대 전투기 플랫폼으로서 미국조차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떠오르고 있었다. 중국은 이 상황을 매우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다. 아랍에미리트가 과거 중국산 훈련기를 소량 도입했지만 낮은 성능과 잦은 결함으로 뼈아픈 경험을 한 이후 더 이상 중국 무기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J-20을 제안하며 중동 시장에 다시 발을 들이려 했으나 UAE가 KF-21로 방향을 들자 전략적 좌절을 맛보았다. 미국 역시 처음에는 F-35 판매를 꺼려하며 UAE의 중국산 장비 사용을 이유로 신뢰하지 않았지만 UAE가 중국 장비 사용을 철수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여전히 수출 승인이 지연되자 결과적으로 한국산 KF-21이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유럽에서도 KF-21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며 긴밀한 방산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에 이어 KF-21까지도 도입 검토 대상으로 언급되며 2026년 이후 블록 개발 단계부터 참여하고 싶다. 라는 제안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한두 대 구매가 아니라 장기적 협력과 기술 공유를 포함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KF-21이 유럽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그 파급력은 아시아와 중동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될 것이다. UAE와 폴란드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연이은 관심은 한국에게 더 이상 KF-21이 실험적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해준다. 양산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 협력과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KF-21이 단순한 무기를 넘어 새로운 국제 질서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프랑스,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이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방산 역학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신호